오늘의 주요한 뉴스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테슬라 쇼크. 테슬라 실적이 오늘 오전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예, 요즘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뜨거운 주식을 한 종목만 고르라고 그러면 단연 테슬라일 것입니다. 네. 테슬라 주가 상승폭도 상당히 가파르고 또 연일 여러 가지 새 뉴스로서 세계 경제에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세계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뉴욕 증시 정규장이 끝나자마자 2분기 실적을 냈는데요. 자, 지금 세계 경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서서히 끝나면서 과연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인가? 네.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라는 그런 운명의 기로에서 세계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실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익이에요, 이익. 네. 그죠? 왜냐하면 어닝 실적이라는 게 원래 어닝이라는 말이 이익입니다. 물론 매출이 있어야 이익도 있기 때문에 매출도 중요한데요. 매출은 전망치보다 실제 발표치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하단에 있는 매출액 대비 총 이익률, 예. 이익률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왜 이익은 떨어지느냐? 한마디로 마진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진이 줄었다는 얘기는 가격을 인하해서 팔았다는 얘기인데 사실 테슬라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박리담의 전략. 네. 많이 팔자. 이익은 팔자. 못 얻더라도 일단 시장을 점유하고 보자. 테슬라가 이렇게 박리담의 전략을 쓰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중국 시장에서 값싼 전기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높은 가격으로 어렵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최소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게 팔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전략은 네. 후발주자들, 제너럴 모터스나 또는 포드,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로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후발주자들이 전기차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예 선발주자로서 가격을 내리치면 후발주자들은 이익을 제대로 얻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포기하거나 차질을 빚게 될 것이거든요. 이른바 후발주자 밀어치기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연 테슬라가 의도한 효과, 선기능 효과만을 가지고 오느냐. 네. 중요한 것은 이익이 떨어지고 마진율이 떨어지면 테슬라의 기반도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번에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테슬라가 자동차 인도 판매 실적이 좋다라고 한번 실적 발표에 앞서서 선전을 한번 했었어요. 맞습니다. 많이 팔린다. 예.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박리담회로 이윤이 떨어졌다. 이것은 회사의 기본 목적은 이익을 내자는 것이 있는데 마진 하락폭이 컸다라는 점에서 테슬라의 고민이 깊어질 수가 있다.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도 장 마감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세를 보이는 등 좀 요동치는 양상인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전략, 가격을 좀 싸게 해서라도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후발주자를 후려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의 이 가격 인하 전략이 하나의 스스로를 옥매는 독이 돼서 테슬라가 휘청할 수 있는지 시장은 지금 테슬라의 영업 전략을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보이시죠. 뉴욕 증시 과열 경고. 계속 테슬라 얘기도 해주셨지만 최근에 뉴욕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박사님 경고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뉴욕 증시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방금 끝난 뉴욕 증시도 또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럼으로써 다우지수 같은 기준을 보면 8영업일, 그렇게 약 2주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4년 만에 가장 긴 상승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정상적이라기보다도 일단 액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또 반대로 공매도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주가가 왜 이리 안 떨어져 하면서 속을 많이 졸이고 있을 것입니다. 자, 주가는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반드시 어느 한쪽이 이상적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시장의 하나의 상황표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뉴욕 증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이고 미국에서 종합지인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 LA 타임즈보다도 발행 부수가 훨씬 많은 신문이죠. 예. 미국 최대의 발행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뉴욕 증시 과열의 대표 조짐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밈 주가가 다시 덜썩이고 있다. 밈주. 예, 그렇습니다. 밈주는 어떤 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소문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밈주들이 지금 도처에서 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시 붕괴 직전이었던 2021년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앞서서도 JP 모간이라는 투자은행, 또 BOFA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BO의 은행, 이 은행들도 과열 신호등을 좀 냈죠. 자, 이 뉴욕 증시에서 저점을 정확하게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으로 어떤 인기가 높은 에드 야드니, 네. 이 월가 투자 분석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S&P 지수 뜨겁다. 나스닥은 더 뜨겁다. 뉴욕 증시 너무 과열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정폭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냈고 이게 언론에도 일제히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군요. 자, 지금 퍼라든지 PBR, PER 가치 투자론 관점에서 증권 시장의 적정 주가를 나타내는 지수들 이렇게 보면 PER로 기준으로 볼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70배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보통 정상적일 때의 PER이 약간 15에서 20 정도로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가가 PER과 일치해야 되는 그런 법은 없는 것이죠. 하나의 그냥 가치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근데 이게 70배 정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런 학자들의 기준선보다도 무려 3배 반 이상 지금 올라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물론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신음을 겪었고 작년에 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도 없고 이른바 골디락스 딱 먹기 좋은 따끈따끈한 그런 밥상처럼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국 연준은 여전히 지금 금리 인상의 칼을 계속 갈고 있고 또 그동안에 금리 급격한 인상 이후에 경제 패턴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한 이후에 1년이나 1년 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 사례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경고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주식 투자는 심리고 모든 사람이 오른다고 그러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상승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고 달은 차면 기울고 또 기운 달은 반드시 올라가는 네. 그런 어떤 이 사이클을 그리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짜 AI,
메타가 라마 2라는 뭐 공짜 AI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박사, 이게 공짜잖아요? 예, 사실 완전 공짜는 아니에요. 완전 공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는 공짜로 네. 이 AI의 오픈 소스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라마 2라는 것을. 그런데 그 공개하는 무대가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트를 통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접속료는 돈을 좀 내야 돼요. 그러나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지금 뭐 라마 2가 뭐냐, 오픈 소스가 뭐냐 복잡한 얘기 제껴놓고 어려워요. 예. 하나의 흐름만 얘기를 하면요. 메타가 생성형 AI, 그러니까 우리 챗봇, 챗 GPT 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픈AI 챗 GPT. 예, 그래서 어떤 말로 물어보면 또는 글로 물어보면 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인공지능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돌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로직, 그 프로그램, 오픈 소스를 완전히 공짜로 세상에 내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용료 살짝 받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네. 이 챗 GPT를 개발해왔던 오픈 AI로서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서 현재 오늘날까지 왔는데 메타가 그동안에 연구실에서 엄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이 AI 오픈 소스 그 프로그램 비밀을 다 공개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오픈 AI에 뒤져 있는 어떤 그 생성형 AI의 메타가 빨리 따라가겠다 아니면 뒤집겠다라는 이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또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 누구든지 기술 전문가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돼서 조금씩 고쳐가면 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라마2를 합작해서 공개하는 것은 오픈 AI가 주도하는 이 챗 GPT 중심의 AI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중심의 AI 시장으로 완전히 석권하겠다는 그런 생태계를 바꾸겠다. 뭐 이런 예, 거였네요. 그 판을 바꾸겠다는 엄청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 이 IT 회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제 LG가 발표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노력을 하지만 근본적인 지금 AI 시장의 기본 어떤 시스템에서 우리나라는 조금 비껴가 있는 듯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IT 강국인 우리나라에 분발이 요구되는 사안인데요. 또 한 대목, 여기 퀄컴의 네. 진격도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번에 오픈 AI 소스를 공개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연합군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퀄컴이 같이 끼어서 3자 동맹이 됐어요. 그동안에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기업을 하나 꼽으라면 엔비디아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바로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에 GPU를 공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독점 공급을 했는데 그게 이번에 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새로운 AI 연합군에는 퀄컴이 GPU를 공급하겠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GPU 시장에도 또 판도 변화가 왔거든요.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업체들은 또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아무튼 이 세계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그 최첨단에서 살짝 뒤처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인 동시에 또 세계가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이 판도 변화, IT의 새 판이 짜여지고 있다. 이런 어떤 변곡점 상태에서는 누가 먼저 나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또는 100년의 주도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좀 분발이 촉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림반도 전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두고 지금 보복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남쪽 바다 그러니까 흑해에 크림 반도라는 데가 있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크림 반도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예, 크림이 가면 아이스크림이 그냥 지천으로 널려 있어서 크림 반도 아니겠습니까?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뭐 가나안 땅 얘기는 들어봤지만은 젖과 꿀보다도 아이스크림이 더 어릴 때 더 최고죠 아이스크림이. 예. 그런데 이 크림 반도가 그 크림이란 뜻이 네.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뜻인가요? 방어선 요새라는 뜻이고 영어로서는 크리미아, 뭐 폴트 이런 뜻이에요. 자, 왜 느닷없이 아이스크림, 크림 반도를 말씀 올렸냐면요. 저게 지금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크림 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러시아 땅이었고 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오스만 투르크의 땅이었어요. 그만큼 주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이 전쟁이 크림을 둘러싸고 엄청난 전쟁을 했고 나폴레옹 이후에 프랑스, 영국 또 오스만 터키가 연합군이 돼서 러시아하고 대전면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유명한 크림 전쟁이라고 네. 하기도 해요. 지금 또 하나의 크림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지금 크림 반도는 이 러시아가 강제 점거하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무력으로 점거를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 크림 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다리, 지금 CG 그래픽에 저기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우크라이나가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러시아가 보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엄청난 지금 공습 전쟁이 미사일을 주고받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전략을 네. 크림 반도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전력을 집중 배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목표 같아서는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10년 전에 빼앗긴 크림 반도를 탈환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겠지만 이번 전쟁은 탈환 자체보다는요 전선을 러시아가 갖고 있는 크림을 때린다는 것은 사실 러시아 본토를 때리는 것 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스크바 본토를 때릴 때는 전 세계에 3차 대전이 올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본토 때리는 것은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크림 반도를 때리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크림 반도 사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 진격 작전을 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다른 지역의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이를 노리고 크림을 때림으로써 나머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에 빼앗겼던 땅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젤렌스키의 전략이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반도를 흔들면 결국은 이 러시아가 휴전을 할 것이다라고 뭐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데요. 아무튼 아이스크림 같은 달콤한 그런 환상이 아니라 정말 피가 터지고 죽음이 오고 가는 처절한 크림 반도의 전면전이 좀 확대되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소식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이시죠. 실종 공화국 어떤 나라입니까, 박사님? 원래 원 단어는요 실종 인민공화국이라 해서 그런 책이 하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조금 정부 당국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없어진다 하는 얘기가 이 실종 인민공화국이라는 책의 주 내용인데요. 1년에 약 한 10,000명씩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이 책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우리도 이제 역대 유명 인사 중에 실종된 사람, 기억에 남는 사람 몇 사람만 꼽아봐도요. 알리바바 마윈 여전히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나왔다고는 하지만 보도는 있어요. 그건 한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선 아직 완전히 부활됐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인터폴이라는 세계 경찰 거기 총재가 중국인이었는데 이게 멍홍웨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나중에 중국 교도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또 르네상스라는 유명한 회사의 마오판 회장, 그밖에 펑샤이 테니스 선수, 지금 칭강 외교부장, 한 나라의 외교부장이 소식이 두절이 지금 됐습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에서 아프면 아프다 또는 뭐
죽었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권력 투쟁설에 의해서 잘렸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게 우리가 중국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기도 하고 우리가 경제 교류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말을 안 들으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이런, 그러니까 법치와는 거리가 먼 어떤 경찰 국가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중국의 이 권력 투쟁이나 이 실종, 주요 인사들의 실종 사건이 또 중국의 앞으로의 어떤 이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중국 반간첩법이 시행 중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인민공화국의 실종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키워드 테슬라 쇼크, 뉴욕 증시 과열 경고, 공짜 AI, 크림반도 전면전, 실종 공화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 오늘도. 감사합니다.